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이한길 시집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한길 시인은 자폐성 장애 시인입니다. 2019년도 첫 시집을 낸 데 이어서 2021년 12월에 두 번째 시집 다름 그리고 같음을 내놓았습니다. 시집을 통해 이한길 시인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한길 시인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과 또 여러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어색하고 한 발 딛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색한 시간들, 나에게 어색한 분위기, 나에게는 어색한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느낀 감정이나 경험들을 정리해서 이번 시집 다름 그리고 같음을 내놓았다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이한길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 하고 있고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고 당황스럽지만 바뀌려고 한 걸음을 내딛었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걸음은 보다 쉬울 것이라고도 예견을 합니다. 자폐장애인 시인 이한길 시인의 다름 그리고 같음, 백종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다름. 어느 테이블 위에 다양한 모양의 모양틀이 놓여져 있다. 별의 모양틀, 사각형의 모양틀, 삼각형의 모양틀. 세상은 어느 모양틀을 기준으로 두고 다르면 치워버리는 틀에 매여 있다. 난 오늘도 질문을 던진다. 세상의 틀이 중요한가? 자신의 다름을 딛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음이 중요한가? 자, 거울과 자아의 공통점. 거울은 겉의 모습을 보고 자아는 각 사람의 마음을 본다. 공통점은 바로 어떤 것을 본다는 것. 겉의 모습과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것은 신기하면서도 어렵고 두려운 것이 된다. 각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 자아의 모습도 다르다. 자아의 모습을 보며 다듬으며 내일을 위한 걸음을 준비하여야 한다. 죽음. 삶이라는 끝이 없는 길의 종착점. 힘들고 아픔의 삶을 살다가도 보이는 것. 누구나에게
한 번은 지나는 지점으로 원인, 지점, 때 여러 경우의 죽음과 이 생에서의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드는 지점의 죽음. 다른 원인들이 있고 다른 사연들이 있다. 결국 한 번은 지나는 관문이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이기에 죽음은 다르다고 하여도 무거운 무게의 추와 같다.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이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없다. 나무 씨앗 하나 뿌리고 물 주고 내리는 비 맞으며 시간 흐르더니 금방 커다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야구 배트가 될 수도 있고 단단한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될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며 살고 다양한 경우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단일론에 빠져 있다. 책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을 위해 태어났지만 여러 목적을 위해 쓰이는 존재이며 전하려는 것이나 장르도 다르고 책이 주는 느낌도 다르다. 비록 전하는 건 다르지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우리는 조금 다르면 배척하고 선을 두며 더 나은 것을 위함이면 뒤로 제치면서 앞으로 나가기 바쁘다. 적어도 책이란 존재는 누구를 가리면서 정보나 지식을 전하지는 않는다. 이 점이 우리와 책의 다른 점이다. 자신의 색. 사람들은 설명을 하거나 어느 발표를 할 때 자신의 색을 넣는다. 자신의 색이 들어간 것은 치우치게 되고 중심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색이 없어지게 된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감정들이 사라지고 타인의 색들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 나만의 색들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름. 이름이 가진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겁다. 그 많은 이름이 가진 뜻은 많고 다르며 다양하기 때문이다. 모두의 이름은 다른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란 사람의 존재감, 그 사람이 있는 이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 중 한 명. 이름이 다르고 많은 것은 이름은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일만 하다 사라지는 너.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 중 하나. 자신의 삶보다는 사람을 위해 일만 하다가 사라지는 슬픈 존재가 있다. 쟁기 끼고 밭을 갈고 여러 일을 하는 너로 인해 우리는 누워 잠을 자는데 너는 몸에 배인 피곤함에 잠이 들기 어렵구나. 다음에는 사람으로 나와서 하고픈 일을 하며 살거라. 나란 존재는 난 평소에도 여러 생각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시간들에 빠져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아직도 여럿의 존재가 적응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가져도 그것과 이 문제는 다른 문제. 나에 대한 생각들을 꺼내보면 밝은 구석이 하나 없다. 죄다 어딘가 깨어지고 다치고 싸우다 째지고 하는 상처들 뿐. 온전한 곳은 어디에도 그림자라도 찾기가 어렵다. 어두운 면이 일상이고 밝음은 그저 낯선 이방인의 그림자가 되어서 내게 온다. 오는 그 걸음들이 어색하여 내가 가진 어둠에 가둬둔다.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온통 가시를 두르고 있고 그 상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날이 선 가시로 보이나 가시에서 일반적인 털로 변할 때도 있는데 자신의
새끼에게만은 다르다. 날선 가시들은 부드러운 털같이 변하여 상처 입히는 것이 없다. 나도 이런 가시들을 잔뜩 밖으로 빼낸 채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속마음의 색. 속마음의 사정이나 속마음의 뜻은 다양하고 다르나 내면을 보면 상처들이 붉게 물들어 있다. 누군가로 받은 상처가 커다란 슬픔이 돼서 남이 던진 말에 입은 상처들이 베이고 딱 찢은 자리 위로 피가 흐르고 피떡이 져 있다. 속마음이 붉은 이유는 받아온 상처들에 쉴 틈이 없어서이다. 일기장의 흔적. 예전에 책들을 정리하다 나온 이름 지워진 한 일기장. 먼지가 가득하고 이름도 지워진 상처만 가득한 일기장은 마치 굳게 닫힌 채 지금까지 온 긴 시간의 문틈에는 먼지가 쌓였고 상처가 많은 문 앞에 나. 분노와 싸움, 다침이 기록된 문.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변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의 기록들이 아직도 새기어 있다. 빛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기록들은 하나의 파편이 되어서 나를 따라온다. 주인의 흔적이 남은 집. 주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남은 그 집의 무게는 어둡다. 밝은 빛도 사라지고 쌓인 먼지의 무게도 무겁다. 주인이 누워 자던 침대도 자주 사용하던 냉장고도 기대어 쉬던 의자에도 어디에도 주인의 향이 없는 곳이 없고 무거운 슬픔이 묻어 있다. 층을 이루어 끼인 먼지와 벽지는 이미 색이 변해도 그 집의 무거운 슬픔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시간. 쌓이는 시간들. 머리 위로 흘러갔던 시간들. 하나의 기억으로 쌓인 시간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은 모이고 위로 하나씩 쌓여간다. 눈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쌓이더니 산이 되었다. 멈춤 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하고 뒤돌아봄이 하나 없다. 계속되는 달리기와 무게를 더해가는 시간의 추. 쌓이는 추의 무게와 같이 넌 오늘도 달리는구나. 어두움 속에 자란 나무. 밝은 낮의 빛과 내리는 비를 마시며 자라고 어두움이 낮게 깔리면 슬그머니 키가 자란 듯하다. 어두움 속에 자라난 나무는 풀벌레들의 집합소, 흘러가는 공기들의 정거장, 밤에 움직이고 이동하는 존재들의 쉼터가 되고 이야기꾼이 된다. 자유로운 바람. 어디에 매이는 것 없이 가다가 걸림이 없이 그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쉬었다 다시 가기도 한다. 바람은 이렇게 자유로이 날다 쉬어가며 다니는데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매이며 살고 우리의 시간도 매여 있다. 자유로움을 원하는 걸음, 그 꿀 같음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